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경맨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25일 수요일 창경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 큐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데 서울시 대상입니다.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 9조 및 11조에 의거하여 중구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 큐브에 입주할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공간이 2개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보 차원에서 이런 데가 있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다른 공간에 들어가더라도 좀 비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도 한 10년 전에 이런 1인 창업으로서 그런 공간에 있었는데요. 또 좋은 분들도 만나고 또 이상한 쓰레기들도 만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지하 2층 개별 창업실 2개씩. 근데 조금 아쉽네요. 이것도 지하 2층이라는 거. 자, 하여튼 우리 창업자는 사실은 처음에는 미국 같은 데서는 뭐 우리 주크버그나 또 누굽니까? 잡스 형님이나 다 이제 개비지 창업을 했지 않습니까? 차고 창업.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창업이 맨 처음에 창업자는 돈을 100원이라도 아끼는 게 좋거든요. 근데 100원이 아니라 내가 좀 여유 있다고 해서 한 달에 건물 몇십만 원을 주고 창업을 한다 그러면 글쎄요. 조금 진짜 써야 될 때를 못 쓸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신청 자격은 실현 가능한 창업 아이템 및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091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중구인 자. 또 서울특별시도 아니고 중구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래도 이왕 시작하는 거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만 19, 그러니까 사실 저기 서울특별시에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일단 보도록 하죠. 뭐 19세에서 39살이 안 돼야 되고요. 1년 이내 창업 예정이거나 창업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초기 창업자. 그러니까 내가 중구에 집이 돼 있다. 그러면 경쟁자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아니라 중구라고 딱 지정을 해놨잖아요. 신청자는 반드시 대표자여야 되고요. 자, 아이템에 대한 것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료가 그러니까 이따가 공간을 보여드리지만 이 공간 2개 말고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어, 2팀을 모집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최대 2년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누가 나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 공실이 비니까 모집을 하는 거고 어, 조금 뭐라고 하죠? 하여튼 있습니다. 사용료가 월 10,000원이야. 1인 1만 원. 아우, 너무 저렴합니다. 지원 내용은 창업 공간 및 공간 내 비치 품목, 공공요금, 인터넷 전기요금, 어, 이런 건 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10,000원만 내면 됩니다. 10,000원만 내면 돼요. 그리고 24시간 있을 수 있고, 내가 뭐 밤새서 해야 된다. 그럼 어디 가서 할 겁니까? 집에서는 저기 침대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졸릴 테고, 그죠? 밤새서 뭔가 해야 될 때 있다?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자, 서울특별시 중구 외의 거주자는 안 돼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 사람도 안 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도 안 되고, 어, 충무 창업 큐브에 입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타 창업 지원 기관 입주자도 안 돼요. 근데 충무 큐브로 이전하겠다 이런 사람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만약에 되게 멀어 1시간 거리야. 그럼 집은 중구인데 그럼 이런 사람은 내가 여기 나와서 일로 가겠다. 이렇게 통보하고 저기 이전하면 되죠. 9월 9일 목요일까지. 9월 7일부터 9월 9일 목요일까지요. 어,
지금이 8월 25일이니까 뭐 한참 남았네. 그리고 서류를 보면은 뭐 근데 이게 서류가 많다고 사실은 뭐 걱정하실 건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랑 여기 대면평가 사업계획서 발표 자료, PPT를 하나 얘기하는 겁니다. PPT 하나, 사업계획서 하나, 기업소개서 하나, 요거만 하고 뭐 나머지야 다 뭐 띄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요거는 뭐라고 하나요? 거의 모든 지원 사업이 이게 비슷합니다. 이런 데는 의지, 역량, 사업 적성도, 아이템 시장성, 시설물 활용도 이런 것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가점을 한번 볼까요?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 사회적 기업을 위주로 저기로 하는구나. 마을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이런 데를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이런 데를 좀 우대하겠다. 그래서 배점이 5점인데 뭐 이런 데는 5점 다 받는다. 그러면 사실은 아이템이 좀 그러니까 중구를 하시는 분이 이런 사회적 경제 관련 일을 하신다 그러면 딱이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자, 우리 여기 이제 충무로역에서 별로 안 멀어요. 충무로역에서 또 이 중구 충무로역이 진짜 교통이 여지잖아요. 3호선 이렇게 위로, 4호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가운데가 충무로역인데 교통의 여지죠. 뭐 서울에서 여기저기 다 가기 너무 좋고 중구가 중구 사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자, 어, 충무로역에서 걸어서 대충 봤을 때 한 5분이면 가지 않을까. 5분 이내에. 자,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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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실인데 여기는 크고 여기는 조금 작네. 그죠? 그리고 여기는 7인실도 있습니다. 4인실, 4인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니까 이런 것들이 좀 크고 1인실짜리 두 개도 있어요. 1인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공간이 너무 작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4인실도 뭐 책상이 멋지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좀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우리가 카페를 가잖아요. 카페를 가면 어떤 게 좀 불편하냐면 집 앞에 있는 카페를 간다. 그러면 일단은 뭐 전화하기가 상당히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내가 1시간, 2시간 있으면 그냥 커피 한 잔 갖고 버틸 수 있는데 한 5시간, 6시간 있는다. 그러면 웬만하면 한 잔 갖고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가 일하기 좋은 공간이 아닙니다. 의자도 그렇고. 그래서 잠깐 뭐 내가 새로운 기분으로 뭔가 이렇게 타이핑은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시간 오래 있을 수는 없어요. 커피 그 카페는. 근데 이런 공간은 보세요. 여기는 공기청정기도 있고 인터넷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복사 프린터 팩스할 수 있고 그리고 1인 공간은 나만이 혼자 막 하고 떠들고 해도 크게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간만 잘 닫아놓고 있으면. 그리고 환기라든가 그런 거는 지하긴 하지만 오픈형 공간인 거 보니까 조금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크게 하면 소리가 다 울리겠죠. 위에는 좀 뚫린 것 같으니까. 그래서 동영상 같은 거 강의 찍기에는 부족하지만 어, 혼자서 뭐 맨날 올 거 아니잖아요. 이런 공간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가는 거지. 그래서 크게 저는 이런 공간이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관심 가지신 분들은 어,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두 팀을 뽑는 거예요. 4인실, 1인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서류가 있고 기업 소개서가 이런 거다. 자,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한번 볼까요? 음, 사업 신청 동기 및 목표. 중구를 위해서 내가 중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사회적 기업이다. 서울시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웬만하면 뽑아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자 및 팀원 소개하고요. 그리고 정책 자금 수혜 현황.
있으면 있다, 없으면 그냥 없다. 공란 이렇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갑자기 이렇게 주위에 무슨 소리가 들리네요. 사업명, 아이템 사업 개요. 이거는 사업 계획서니까 저희가 우리 아이템이 뭐냐? 아이템. 신청자 및 팀원 소개. 아이템이 뭐냐? 우리 아이템, 그러니까 중구루에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아이템이 뭐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템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뭐 경쟁자라든가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거 같이 곁들여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는 이 시장 규모에서도 또 경쟁자를 약간 얘기해갖고 우리가 차지하는 게 이런 거고 우리 고객이 이런 거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시장 규모는 이제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 아이템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규모가 얼마냐. 돈 얘기를 좀 하시면 됩니다. 혹시 특성이라든가 특징 같은 거 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주요 수요처 및 동종업계 현황. 요게 이제 경쟁자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위에 있는 내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조금 강조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1년, 2년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실현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맨 처음에는 내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가 또 실현될 수도 있고요. 또 당연히 누가 봐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림돌 걸려서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걸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핵심이 되는 내 내용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알아볼 수 있게끔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어떤 대부분은 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또 뭐 특정 업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어떤 사람은 엉뚱한 말을 써놨어요. 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까지 좋은데 전혀 엉뚱한 말을 써가지고 도대체 근데 또 뽑을 사람이 없어. 그럼 할 수 없이 뽑기도 합니다.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이것도 요 옆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왔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뭐 여기서는 이제 아이템에 대한 얘기를 해라. 그러면 여기는 뭐 인원이라든가 뭐 어떻게 하겠다. 조금 뭐 미래에는 어떻게 하겠다. 뭐 수출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중요한데 매출 실적 및 향후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19년, 2020년은 어떻게 해왔고 2021년 향후 계획인데 2021년밖에 없어요. 4개년을 하던가 아니면 저기 요 19년을 빼던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향후 계획인데 좀, 좀 이런 거는 4개년 정도 보이는 게 더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요자금 조달 계획. 소요자금이 이게 이제 공간을 지원해 주는 거고 지원금을 주는 건 아닌데 이런 데 들어가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제 공간만 지원받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지원금이 또 이런 기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또 모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자체 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그런 사업한테는 또 뭐 몇백만 원, 또 뭐 아니면 천만 원, 이천만 원 정도는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접 다이렉트로 주진 않지만 내가 소요 자금이 얼마가 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크라우드 펀드에서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정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인력. 혼자 하면 혼자 한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음, 이거는 조금 담당자가 지난번 거 그대로 갖고 온 게 아닐까. 왜냐하면 여기에 요 위에도 그렇고 현황 및 충원 계획인데 21년 현황 그리고 현재 인력 21년, 22년 정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저기 3, 4분기이고 이제 얼마 또 안 남았는데. 자, 그리고 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 이거 보세요. 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인데 2020년도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1년씩 뒤로 좀 미뤄야 맞는 것 같습니다.
세부 요것만 봤을 때는 딱 맞아요. 위에 거는 조금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게 2020년도에 모집 공고를 그대로 옮긴 것 같습니다. 담당자분이 좀 바쁘셔서. 그래서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던가 아니면 요거 2021년, 2022년 이렇게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자 전화하면은 또 아마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올려줄 것 같아요. 자, 충무 창업 큐브 시설물 활용 계획. 그래서 내가 뭐 공간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쓰겠다, 뭐 일주일에 쓰겠다, 조금 생각보다 많이 해서 그런 내용을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이거는 뭐 사인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 공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좀 덧붙일 게 어떤 거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창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뭐 페이스북이 있다, 뭐 구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실리콘밸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멋지게 보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런 공간에 있을 때 이런 공간 내가 또 내 사무 공간, 독립적인 공간이어서 그 창업 기업이 모여 있지 않은 그런 데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낮은 단계의 창업 아이템일수록 이런 공간에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원금도 받고 또 돈도 아낄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구성원들이 거기 이제 아까 제가 어디 갔어? 요 입주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열세, 열네. 14개의 입주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과 대면해갖고 내가 정보를 찾지 않더라도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그 회사 간판만 보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뭐 간판 보는 게 말 그대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기업이고 어떻게 돈을 버냐,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냐 이것만 보더라도 내가 협력할 수 있고 또 그중에 한두 개가 내가 미처 몰랐던 또 나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흔히 영화에서 말하는 천군만마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창업기업이. 창업기업한테 천군만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이런 공간에 돈을 좀 내서라도 입주하기를 권장하는데 또 어떤 창업 공간은 한 달에 뭐 20만 원, 30만 원, 많게는 50만 원도 드는데 만 원입니다. 만 원. 만 원. 그죠? 만 원에 내 전용 사무실이 있고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다.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자, 해서 우리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 진짜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충무로 해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고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해 하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근지럽죠? 아주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또 저는 39살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격이 전혀 안 되는데 우리 또 청년분들 20살부터 39살까지 중구에 사시고 있는 청년 창업자 하신 분들은 꼭 좀 도전하셔서 입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네,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창경맨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마우스가 안 되냐. 아이고, 옷을 제가 다른 걸 입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정신이 없네.